공유도 할 수 있으면은 또 단톡방에도 공유를 하고 하면서 이제 느낀 게 확실히 경쟁자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그냥 저기 밑에 있는 셀러니까 같이 팀이란 개념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점이. 안녕하세요. 네, 투트랙TV의 무무 계십니다. 제가 이제 투트랙님이랑 이제 같이 촬영하기로 했는데 가보시니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투트랙님 대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배고파님 간단한 자기소개 및 이제 닉네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게님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중국 구매 대행을 이제 1년 정도 하고 있는 배고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배고파님은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컨설팅 수강생 분들 중에서 특수가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막 이렇게 카톡 질문이나 왔다 갔다 하는 내용만 봐도 이분 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으셨던 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줄도 많이 내고 계시고 충분히 자리를 잡으셨더라고요. 배고파님은 근데 이전에 위탁 판매도 조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역시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그 질문의 이제 결도 다르고 잘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탁 판매는 그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이제 얼마나 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이제 위탁 판매는 19년도 여름쯤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셀러들이 유입이 될 때, 그때 이제 저도 시작을 하게 됐고 무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웃풋으로 벌어갈 수 있는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해서 리스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죠. 위탁 판매는 어떻게 좀 마진이 좀 괜찮으신지? 위탁 판매가 보통 마진이 20%대가 잘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카테고리 분야라서 그래도 20% 중반대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구매 대행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위탁 판매를 할 때 도매도 잠깐 했던 상품이 있어요. 네. 저한테 그 물건을 가지고 가시던 분이랑 이제 교류가 조금 있었는데 그분이 중국 구매 대행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이제 온꿈사에서 무무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키워드 강의가 유료 강의인데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만 원이긴 한데 들어봐라 진짜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온꿈사를 포함해서 여러 강의 플랫폼들도 알아보다가 추천해주신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구매 대행 및 위탁 판매가 매출이 어느 정도가 나오시는지 혹시?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예 놔버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 30분이 채 안 걸려요. 매출 1,000만 원에서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잘 하지 않아요. 거의 홀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거는 점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픽이 있어서 갑자기 매출이 터지는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그렇게 나오는 게 진짜 실력자고. 그럼 마진은 좀 어떻게? 마진 같은 경우에 부가세하고 종소세를 내기 전에는 20% 후반대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진율도 높으시고 매출도 되게 높으신데 구매 대행 하면서 빼먹을 수 없는 그런 조금 본인이 이제 배고파님의 저는 마진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매출도 진짜 높긴 해요. 매출도 그닥지 높다고 생각 안 하는데 구매 대행 하면서 이제 보통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파손이나 반품으로 인한 CS 처리.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 처음 할 때 가구 반품을 20만 원짜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짜리 반품 오케이 하고 아침에 이제 그걸 처리해줬어요. 근데 오후에 또 15만 원짜리 반품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당시에 제가 조금 개선하고자 선택했던 방법이 이거 상품을 소싱해서 올릴 때 리뷰가 없는 상품들, 그리고 리뷰가 뭐 5개에서 뭐 한 10개 정도 있는데 사진을 통해서 품질을 예측할 수 없는 제품들은 안 파는 게 낫겠다. 진짜. 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제가 다른 분들보다 반품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품률을 조금 낮출 수 있었다라고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부터 초보자한테 가구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배고파님처럼 이렇게 리뷰 사진을 보고 패키지를 보고 하신다면은 그럼 이제 가구 추천을 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 구매 대행 셀러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연들이 하나 있을까요? 구매 대행 하면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어려웠던 날이 있어요. 아침에 회사에 출근한다고 주차장에서 차를 이제 빼가지고 가는데
그날 처음으로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기둥을 들이받은 거예요. 아이고야. 술도 안 먹었는데 들이받고 출근을 했어요. 네.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에 가구 반품 20만 원짜리 한 번 다 가고 그 다음에 또 오후가 됐을 때 15만 원짜리 반품을 하나 더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핑계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다음 매출을 가보지 못했으니까 저녁에 쉬고 있다가 사무실에 이제 제가 급하게 놔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다시 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정말 그날 처음으로 구매 대행을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진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아 근데 진짜 맞아, 현타 와요. 그럴 때 있는 거 있어요. 진짜 있는 것 같아. 네. 이제 또 어려웠던 점을 꼽자면은 아무래도 온라인 셀러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고 그쵸. 지금 또 역병이 창궐하는 때라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진짜 안 좋은 날과 구매 대행 하면서 안 좋은 것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안 좋은 날에는 저도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뭔가 내가 오늘 만약에 지금 반품을 많이 그 아침에 20만 원짜리 오후에 15만 원짜리 이렇게 반품이 났잖아요. 근데 그게 멀리 보면 한 달에 그 내 상품에 있는 로스율의 하나예요. 근데 그날은 그냥 그날이 나의 전부인 거죠. 맞죠? 그 한 달 동안 몇백을 벌고 그 중에 로스로 35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솔직히 그 마음은 안 그러거든요. 아 저도 그런 적 있었는데 되게 뭔가 안타깝네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그나마 조금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은 아 전체 매출에 있는 로스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 좋았던 점은 결국 구매 대행은 솔직히 좀 방구석 셀러의 경향이 좀 세요. 특히나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막 자기 상품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좀 꺼려하는 편이고. 아,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도 당연한 게 그 만약에 내가 상품 했는데 그 옆에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하는 거 똑같이 올려요. 되게 기분 상하거든요. 그렇죠. 뭐 앞에서는 구매 대행 원래 그런 사업이다.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지. 내가 아는 사람마저 나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긴 해요. 그리고 사무실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을 이제 같이 하시는 셀러분이랑 같이 했어요. 1인실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시는 분이랑 했는데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뭐 힘든 일 있으면 같이 밥 먹으면서 좀 이렇게 진상고객 욕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이제 셀러들끼리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팔고 있는 거를 이 사람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셀러니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걸 가져간 것인지 맞아요. 아니면은 늘 이제 분이 소식하는 거기 안에서 걸려서 그냥 들어오는 것인지 이제 온공사에서 회원님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런 게 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상도덕을 지킬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인가? 맞아. 근데 온꼼사에서 만난 분들은 이제 다들 좋은 분들 뿐이라 그래서 이분들을 한 분 두 분씩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이 드넓은 초원에서 그냥 토끼 정도 돼서 같이 여기 풀 있으면 여기 가서 풀 뜯어 먹자 맞아, 진짜. 이런 걸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가설을 세워서 뭔가 아웃풋이 나왔을 때 야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아웃풋 괜찮더라 그러면 또 이쪽에서도 난 이런 거 해봤다 이렇게 해봐라 이거 공유하면서 같이 크는 팀의 개념이 참 좋은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에도 매출이 조금씩 계속 올라갔던 이유가 제가 했던 경험들, 상대방이 했던 경험들을 융합시키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본인들한테 문제가 있었던 상품들 이런 것들을 서로 종합해서 또 공유도 할 수 있으면은 또 단톡방에도 공유를 하고 하면서 이제 느낀 게 확실히 경쟁자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그냥 저기 밑에 있는 셀러니까 같이 맞아요. 팀이란 개념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점이 온꼼사에 와서 가장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팀이 있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진짜 먹을 게 많아요. 시장이 그렇게 작지 않은데 내 옆에 사람마저 내가 경계해버리고 나만 이거 잎을 먹을 거야 이러면은 그럼 진짜 금방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네. 좀 사무실이라도 모임이나 뭐 그런 스터디하는 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옆면이 장을해서 방구석에서 근데 매출 내도 나쁘진 않죠.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방구석에서 하다가 뭔가 좀 얘기도 하고 하면서 저는 그때 딱 되게 와닿았던 것들이 저한테는 그런 세무적인 지식이나 뭐 직원을 뽑는 그런 건 없었어요. 키워드나 뭐 매출을 내는 건 자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알바를 뽑는다, 직원을 뽑는다 이런 거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별개인 거예요. 배우파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세요. 정부 정책 사업도 되게 잘 활용하시고 그런 쪽 컨설팅 받으셔도 될 정도로 되게 전문가신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분이 직원 뽑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알바 뽑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도움을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좀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대화를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평일 일과 네. 어떻게 이제 뭐 언제 일어나서 언제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거에서 대해 조금 이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 지금 사이클하고 크게 변화는 없는데요. 일단 8시 정도에까지 출근을 합니다. 네네. 출근을 해서 자기계발서를 딱 3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계발서를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이제 미라클 모닝. 다들 아시는 미라클 모닝과 이제 뭐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제가 게을러서 그렇고요. 그래서 아침에 책을 딱 3장 보고 거기서 이제 괜찮았던 이제 문구 같은 거 네. 한 주 정도 써가지고 벽에다 그냥 붙여요. 그렇게 하고 시작하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의 마인드셋이 된 상태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첩에다가 이제 수기로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 발주를 하고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상품 수행해서 상품 등록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보통 한 3시에서 4시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한 4시쯤부터 이제 저녁에 한 6시, 7시에 퇴근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매일매일 하는 것과 별개로 이제 나름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은 소싱하면서 어떤 스토어가 있었는데 이 스토어는 양적 팽창을 추구해서 상품이 많이 있는 스토어인데 특정한 제품의 구매 건수가 뭐 단기간에 100개, 거의 200개가 쌓여 있네. 그런데 여기 내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스토어에 인스타그램이 있네. 오 맞아 그런 애들 있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면은 인스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런 이제 데이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게 되는 것 같네라고 판단이 서면은 그대로 다 압습해 와서 시행합니다. 루틴 속에서 하는 거 말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거, 재고 사이트도 좀 고민을 해보고. 뭐 여기에서 광고도 한번 해보고 또 다르게 소싱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시간을 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일과 얘기하면서 딱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 이제 집중했으면 하는 경우가 이제 퇴근하고 하셨던 그런 좀 데이터 작업들 그리고 내 사업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좀 어려워 보이지 사실 구매 대행 하시다 보면 주문 발주 받고 뭐 CS 처리하고 업로드하고 이거 별거 없어요. 그냥 공장 공제 챗바퀴일 뿐이에요. 근데 사실 거기서 그냥 나 오늘 몇 개 많이 올렸으니까 나 오늘 뿌듯한 하루 살았어 이렇게 하고 안주해버리면은 매출이 유지가 아니라 떨어져요. 아무 일 없죠. 매출이 떨어져요. 그 부분이 되게 조금 저는 되게 좋게 되게 행동하시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좋고요. 데이터나 이제 키워드 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쪽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 인스타그램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하면은 이제 그 플랫폼마다 장점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의 장점이 뭘까 하면은 굉장히 싼 가격에 노출시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 노출이 쉬워요. 그러니까 뭐 몇만 원으로 몇천 뷰, 몇만 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상품을 봤을 때 구매 욕구가 들어야 되는 상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스터디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인스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장이에요. 나 오늘따라 이거 사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상품들이 되게 인스타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이 조금 그런 결이랑 조금 비슷해요. 누군가에게 이거 나 귀여워서 충동 구매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상품들을 쫙 리스팅을 해가지고 뿌리면은 충분히 이제 매출 반응이 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요즘 뭐 유튜브 쇼츠 쓰고 인스타 쓰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방식인 거고 전공법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결론은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공부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중 예시에 이제 인스타그램이 하나 있었을 뿐인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모든 플랫폼의 이제 유행에 있어서 기본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등이 갑자기 유행을 해요. 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을까 하면은 첫 번째로 무드등 시장에 엄청난 전문가 매일같이 무드등 시장만 쳐다보는 사람이 첫 번째로 알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의외로 무드등 고수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그날 마침 키워드 카테고리에서 무드등 키워드를 본 사람. 그러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까 하면은 첫 번째는 많이 못 벌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무드등만 하니까. 근데 두 번째는 모든 카테고리를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매출을 낼 수 있어요. 제가 키워드 가이드 말씀드렸는데 내피셜로 한 달에 한 번쯤은 유행템이 땅 뜹니다. 그럼 걔가 갖고 있는 그 트래픽이나 그 시장은 생각보다 매출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고파님이 한번 경험을 하신 적이 한 번은 아니죠. 이제 키워드 쪽으로 이제 파가지고 그럼 좀 매출을 일으키 그런 경우를 한번 어떤 식으로 찾았는지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키워드 소싱이라고 한다면은 근본적인 원리는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수요가 많아졌지만 공급자는 적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점해서 이제 중국 내 뭐 1688이나 타오바오에서 소싱해와서 당장 팔 수 있는 제품을 이제 토대로 이제 키워드 소싱해서 조금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주변에 셀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매출이 늦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쭤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아이들 선물로 팔 수 있는 이제 뭐 장난감이나 레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하셔서 시즌성 상품을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쓰셔서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상품이 출시될 때, 특히 이제 디지털 카테고리 같은 경우 어떤 상품이 출시될 때 이 상품의 이제 파츠류, 뭐 쉽게 예를 들자면은 뭐 액세서리라든지 이제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뭐 Z 플립 3 케이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재미를 많이 맞아요. 많이 봤죠. 네, 제가 알기 싫어도 네이버를 하는 사람이면 알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 삼성이나 애플사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언제 출시한다네, 그러면 그 기사를 접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키워드 소싱을 한다고 보고 이제 뭐 타오바오에서 해당 제품의 뭐 케이스라든지 뭐 스트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올리는. 그 키워드 소싱의 제일 큰 장점은 굉장히 높은 마진입니다. 되게 마진이 높아요. 그렇게 내가 먼저 시장에 먼저 키워드를 통해서 유행을 알아가지고 진입했을 때 가격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습득할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국내 셀러가 판매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2등으로 팔 수 있나. 근데 생각보다 흔하더라고요. 저도 어떠한 기종의 그 소니사의 어떤 그 기종명도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어떤 블루투스 이어폰이 이제 그 키워드 소싱을 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어폰이 곧 출시를 한다. 맞아. 근데 트래픽이 찍힌 것을 보면은 이 이어폰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요 키워드를 네이버 쇼핑이나 네이버 뉴스에 쳐봐요. 뉴스에 쳐봤을 때는 출시일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네이버 쇼핑에 쳐보면은 국내에서 출시하는 것과 별개로 보통 해외에서 먼저 출시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미 직구하시는 분들이 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찍힌 구매 건수를 보시면은 이게 돈이 될 제품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맞아. 정말 꿀팁이긴 한데. 이거 진짜 너무 꿀팁인데. 이 정도면 또 줘도 되잖아요. 네. 진짜 그것만 해도 거의 뭐 먹고 살 진짜 정도로 정말 맞잖아요. 꽤 큰 용돈벌이가 돼요. 아니 이게 저도 강의에서 맨날 말하는데 네. 찾는 게 근데 좀 많이 귀찮고 손이 많이 가긴 해요. 맞죠. 그리고 힘들죠. 이렇게 배고파님처럼 좀 진득하게 하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좋다고 해서 이제 막 검색을 하는데 그게 막 하루 이틀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유행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내가 30일은 쳐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맛 한 번 보신 분들은 구매 대행에서 있어서 그런 트래픽 키워드가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구매 대행만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유행을 누구보다 먼저 팔 수 있는 사람은 구매 대행밖에 없고요. 병수 수입하는데 시간 걸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브랜딩은 뭐 아시다시피 시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키워드는 좋고요. 근데 사실 좀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배고파님 되게 컨설팅 하실 때부터 좀 달랐어요.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많이 깊게 생각하시고 질문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1등으로 제품을 판매할 때 얼마만큼의 마진을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이제 저희가 오늘 하나 푸는 거 의미가 있잖아요. 일단은 이어폰 파츠류 같은 경우에는 커버를 팔 때 아무도 판매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국내에.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직구로 이어폰을 시켜서 이어폰은 왔는데 케이스는 살 데가 없네. 그럼 과연 얼마까지 낼 수 있냐? 얼마까지 낼 수 있냐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2만 몇천 원, 3만 원 한다 이러면은 참을 것 같은 거야. 예. 누가 봐도 정말 저렴한 실리콘 케이스인 걸 아는데 이게 어중간하게 한 14,900원, 한 16,000원 정도면은 급하니까 산다. 맞아요.
원가로 한 7,000원 정도 들어간 제품을 14,900원에 올려서 혼자서 팔기 시작했어요. 올리니까 2시간 뒤부터 계속 주문이 들어와요. 이제 경쟁자가 붙을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죠. 당연히 구매대행 시장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경쟁자들이 붙는데 14,800원에 맞아, 맞아 그렇게 해요 진짜. 그 조금 과감하신 분은 뭐 한 14,000원, 13,000원에 들어오는데 이미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최초 판매자는 구매 건수와 리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판매자들이 가격을 조금 내리면서 들어와도 충분히 경쟁하면서 고마진에서 저마진으로 내려가는 시점이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또 유행은 길어봐야 한 달이라는 점. 그렇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거로 일어나는 매출의 비중이 좀 높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마진을 어떻게 높이냐 뭐 그러는데 그냥 그거예요. 지금 급하잖아요. 그럼 사야 되는 거야. 맞죠. 그렇게 내가 가격을 정해주는 셀러가 돼요. 만약에 누군가의 정해져 있는 가격을 따라서 100원을 내는 셀러가 아니라, 물론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결국 유통업인 거고 그렇게 해서 매출을 내야 되는 분야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내가 가격을 정하는 셀러가 된다. 그때부터는 이제 마진이 사실 뭐 100%도 우습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7, 8천 원짜리 14,9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뭐 마진 뭐 조금 올리면 100%인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만약에 이게 수입할 정도의 시장이었다. 그러면 수입 안 하면 진짜 아쉬운 거. 그걸 몰라서 맞아요. 아픈 기억이 많죠. 저도 네. 수입 안 했어요. 저 에어팟 프로 케이스도 엄청 팔았는데 그때 왜 수입 안 했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제일 조그만 유통셀러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유통셀러가 크려면 결국에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결국 배팅해야 돼요. 그거 해외 창고에 있어요가 아니라 내 창고에 있어요가 되는 걸 돼야 돼요. 그렇게 내가 유통업이 점점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꼭 생각을 하시면서 구매대행 셀러를 조금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독자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구매대행 무자본 창업이다. 요즘 조금 양보해서 소자본 창업이다까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럼 초기 자금은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최소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자금이 왜 500이냐 이제 얘기를 이제 드릴게요. 그 우리가 제일 정산이 긴 게 쿠팡이에요. 쿠팡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마진 30%예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상품 팔잖아요. 그럼 2달 뒤에 13,000원으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을 팔았어요. 다음 달에도 100만 원을 팔았어요. 그럼 지금 200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200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500이면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카드 신공이라 하죠. 네. 한도를 빵빵하게 하고 카드를 저 같은 경우 이제 4장이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좀 세팅을 해놓으시면 솔직히 500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정산 한 달을 밀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00이면 저도 뭐 충분하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키워드 하는데 광고는 하시나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은 광고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운영법이 익숙해서 그런 것도 있고 쿠팡에서는 이제 효과를 쏠쏠하게 봤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가 많이 일어나고 또 번역을 해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키워드 소싱을 통해서 찾은 제품들 중에 빠르게 치고 올라가야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번역과 CPC 광고 정도는 필수로 달고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을 해놓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이제 광고를 해지해도 어차피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니까. 병수 셀러들이 하는 방식이랑 비슷하네요. 구매대행은 사실 이제 로하스라고 하죠. 내가 10,000원을 투입했을 때 20,000원을 보면 이득이잖아요. 근데 병수 셀러들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 한 10만 원 투자해서 10,000원 벌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투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냥 광고비를 또 들이붓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상위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광고비 투자 안 하고도 돈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구매대행은 확실히 조그만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CPC 광고비가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네, 55. 그거면 돼. 막 병수처럼 막 1,000원, 2,000원 이런 아니에요. 맞습니다. 1,000원, 2,000원 좀 오버하고 한 500원에서 1,000원 사이긴 한데 근데 솔직히 조금 큰 거 하면은 1,000원 넘긴 쓰긴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구매대행에 있어서 광고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네. 그렇게 해서 구매 하나만 먹을 수 있다? 그럼 효율 괜찮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상위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그쪽에 대해서 광고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쿠팡은 그게 아쉬워. 쿠팡은 막 제한도 너무 높게 돼 있고 네. CPC 최소값도 좀 높아요. 여러분 쿠팡 쇼핑하면 쇼핑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측 배너 뭐 위에 배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그냥 막 털어버려요. 네이버처럼 딱 그 검색 결과에만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쿠팡 좀 털어버리는 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상세 세팅을 하면 그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셀러는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CPC 광고까지 뭐 그렇게 소규모로 하는 건 저는 되게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경험상도 괜찮고 효율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배고파님이랑 되게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투트랙 TV의 문무개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